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 가볍게 흘려지는 순간 말입니다.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상대는 대충 듣고 넘겨버립니다. 예전 같았으면 귀 기울였을 말인데 지금은 반응조차 다릅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해졌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노후에 무시당하는 경험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비슷한 순간을 반복해서 겪습니다. 동네에서, 병원에서, 가족 안에서, 모임 자리에서 조용히 쌓입니다. 문제는 이 무시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금씩, 아주 서서히, 눈치채기 어렵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상하고 더 깊이 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이라 넘깁니다. 다음에는 내가 예민한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줄어들거나 반대로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시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습관처럼 굳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히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 그 자체가 이유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노후에 더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은 말투나 표정이나 태도 같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해온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하고 그래서 더 고치기 어렵습니다. 무시를 당하면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화를 내는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낮추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상황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젊을 때와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말이라도 받아들여지는 무게가 다르고 같은 행동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노후에는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나의 위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후에 더욱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관계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이 특징을 알고 나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진작 알았으면 마음고생을 덜 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무시를 당하게 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꾸면 그 흐름을 멈출 수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하나의 기준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 기준이 앞으로의 관계를 훨씬 편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후에 더욱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지나치게 설명하려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말이 오해받을까봐 미리부터 길게 덧붙이는 습관이 생깁니다. 의도는 좋지만 설명이 길어질수록 말의 힘은 오히려 약해집니다. 상대는 핵심보다 말의 양에 먼저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이 피로가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말을 가볍게 듣게 됩니다. 본인은 성의껏 말했지만 상대는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한 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배경부터 길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반응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분이 말하면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무시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말을 끊거나 대답을 하지 않거나 화제를 돌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분은 더 열심히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무시를 더 키웠습니다. 노후에는 말의 길이가 존중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결함이 신뢰를 만듭니다. 짧은 말은 상대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길어진 말은 상대의 시간을 점유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길어질수록 관계의 위치는 낮아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반복입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면 설득이 아니라 구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이 인상이 더 빠르게 굳어집니다. 상대는 내용을 듣기보다 태도를 판단합니다. 태도가 조급해 보이면 무시는 더 쉬워집니다. 지나친 설명에는 공통된 뿌리가 있습니다. 무시당할까봐 먼저 방어하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방어는 오히려 약점으로 드러납니다. 노후의 대화에서는 방어보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서 있으면 설명이 필요 없어집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말을 줄인 순간부터 상대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심만 말하니 오히려 질문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질문이 돌아온다는 것은 존중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말의 과잉입니다. 많이 말해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말해서 무시당합니다. 노후에는 말의 양을 줄이는 것이 위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전반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설명은 존중을 만들지 않고 태도만이 존중을 만듭니다. 설명이 길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상대를 설득해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노후에는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착각이 남아있을수록 말은 점점 늘어납니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설명하고 또 설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말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태도는 약해집니다. 무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설득하려는 사람은 이미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설득하지 않는 사람은 기준 위에 서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경험합니다. 말을 줄이자 상대가 먼저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설명하지 않으니 함부로 반응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노후의 존중은 납득이 아니라 인정에서 나옵니다. 인정은 말의 반복이 아니라 태도의 일관성에서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설명이 습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살아오며 쌓인 경험을 말로 풀어내는데 익숙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관계에서는 그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설명은 결국 소음이 됩니다. 소음이 많아질수록 상대는 듣지 않게 됩니다. 듣지 않게 되면 무시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노후에는 말의 목적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말의 양은 크게 줄어듭니다. 말이 줄면 표정과 자세가 더 또렷해집니다. 사람은 말보다 태도를 먼저 봅니다. 태도가 단정하면 말이 적어도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말보다 침묵이 먼저 힘을 가집니다.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쓸 말을 고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말은 쉽게 흘려집니다. 노후에 더욱 무시당하는 첫 번째 특징은 결국 이것입니다.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설명을 멈춘 자리에 여유가 생기고 여유는 존중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상대의 말투가 달라지고 반응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후반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곧 나를 낮추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말의 절제가 노후의 품격을 만듭니다. 노후에 더욱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지나치게 맞추려는 태도입니다.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다 보니 항상 양보하는 쪽에 서게 됩니다. 상대의 말이 불편해도 웃으며 넘기고 요구가 있어도 먼저 받아줍니다. 처음에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당연해진 배려는 존중이 아니라 편의가 됩니다. 사람은 편해진 대상에게 점점 선을 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무시는 서서히 자리를 잡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늘 식사 준비를 맡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본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는 말을 들었지만 점점 그 말도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당연하다는 듯 요구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자신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맞춰주는 태도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지만 기준을 흐리게 합니다. 기준이 흐려지면 상대는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시험합니다. 시험이 반복되면 무시는 구조가 됩니다. 노후에는 이 구조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가볍게 취급됩니다. 사람들은 저항 없는 대상에게 책임을 지우려 합니다. 그래서 맞추는 태도는 장기적으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맞추는 과정에서 말이 흐려진다는 점입니다. 싫다는 말을 돌려서 하거나 애매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애매한 표현은 경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경계가 없으면 무시는 더 쉬워집니다. 노후에는 명확함이 필요합니다. 모든 요구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부탁에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짧은 거절은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준을 세워줍니다. 기준이 생기면 상대는 태도를 조절합니다. 맞추는 태도를 줄이자 관계가 편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편해질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존중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노후에는 이 역설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나친 친절은 관계를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와 선택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맞추는 태도가 습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그래왔기에 바꾸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안은 처음뿐입니다. 몇 번의 선택이 쌓이면 새로운 기준이 자리 잡습니다. 이 기준은 상대보다 먼저 나를 편하게 만듭니다. 편해진 태도는 표정과 말투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변화가 상대의 태도를 바꿉니다. 노후에 더욱 무시당하는 두 번째 특징은 결국 이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다 스스로의 기준을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고치면 무시는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두 번째 특징의 핵심은 맞춤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선택하는 사람이 관계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노후에 더욱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스스로를 먼저 낮추는 말버릇입니다. 대화 속에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며 자신을 축소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복되면 상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을 굳이 높여주지 않습니다.
이 말버릇은 무심코 나오는 경우가 많아 더 위험합니다. 예전에는 웃음으로 넘겼던 말들이 노후에는 평가로 남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한 분은 늘 나는 잘 모른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의견이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낮춘 말이 역할까지 낮춘 결과였습니다. 노후에는 말 한마디가 위치를 정합니다. 자기를 깎아내리는 표현은 안전해 보이지만 관계에서는 약점이 됩니다. 상대는 그 약점을 기준으로 태도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한 말도 반복되면 이미지가 됩니다. 이미지는 한 번 만들어지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노후에는 이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미안하다는 말을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먼저 사과하면 책임까지 떠안게 됩니다. 사과는 관계를 부드럽게 하지만 과하면 위치를 낮춥니다. 상대가 잘못했어도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흐름은 바뀝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무시는 자연스러워집니다. 노후에는 사과와 양보의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먼저 낮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자신을 변명하는 말이 많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하다 보면 어느새 책임을 떠안고 있습니다. 설명은 이해를 구하지만 변명은 위치를 낮춥니다. 상대가 요구하지 않은 설명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행동이 됩니다. 방어가 반복되면 상대는 공격하지 않아도 우위에 있다고 느낍니다. 노후에는 방어보다 단정함이 필요합니다. 짧게 말하고 표정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강합니다. 자신을 먼저 낮추는 태도는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잘못된 줄 모르고 계속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무시를 부른다는 사실을 알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말버릇을 바꾸자 주변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히 대하는 말투가 정중해졌다고 말합니다. 노후의 존중은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세상도 그렇게 대합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지키면 세상도 선을 지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겸손과 자기 비하를 구분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이 구분이 생기면 관계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노후에는 자신을 깎지 않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쌓여 품격이 됩니다. 품격은 소리 없이 상대의 태도를 바꿉니다. 세 번째 특징의 핵심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 말을 멈추는 순간 무시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노후에 무시를 당하는 이유는 나이 그 자체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의 습관과 태도의 방향과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겹쳐진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그래서 더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흐름이 만들어졌다면 흐름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특징들은 고칠 수 없는 성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의식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선택들입니다. 설명을 줄이고 맞추는 태도를 멈추고 자신을 낮추는 말을 거두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만 달라져도 주변의 반응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먼저 달라지길 기다리면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내 태도가 바뀔 때 관계의 공기도 함께 바뀝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설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준과 일관성으로 움직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가집니다. 그 힘은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의 절제와 선택의 분명함에서 나옵니다. 무시를 당할 때마다 마음을 다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순간을 계기로 나의 기준을 점검하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를 낮추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됩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다음 선택은 달라집니다. 노후에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살아온 시간이 충분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가볍게 만들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지키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도 됩니다. 지키는 삶은 조용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오래가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한 번에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선이 만들어집니다. 그 선 앞에서 무시는 힘을 잃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기준 하나로 남았으면 합니다. 다음번 무시당하는 순간 화 대신 떠올릴 수 있는 기준 말입니다. 그 기준이 쌓이면 노후의 인간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출발선에 서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